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리플 XRP가 4,000원대를 하회하면서 3,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US 달러도 2.5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2.4917달러인데요. 지금 급격하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리플 XRP의 현물 ETF, 이번에도 리플만 제외됐습니다. 라이트코인, 헤데라, 그리고 솔라나까지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3위에 해당되는 리플코인 XRP가 왜 ETF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미 SEC 소송도 완벽하게 종결이 됐는데 말이죠.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플, 유독 현물 ETF가 미궁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리플코인 XRP의 현물 ETF 승인 불발,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 불가, 현재 시점의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공포에 질리실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숨어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리플은 언제나 그래왔죠. 최후반부에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조롱할 때 폭발하는 게 리플이죠. 제가 이번 불장에서 슈퍼 히어로 코인은 단연코 리플 XR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명확한 그림을 확인하시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왜 솔라나, 헤데라, 라이트코인은 됐는데 리플만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진실을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우리 홀더분들이시라면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리플 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 중요한 타이밍까지 확인하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이전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원칙적으로는 S1 서류가 아니라 SEC에 19B4를 제출한 일로부터 240일 기한 내에 SEC에서는 무조건 ETF를 승인해주거나 거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19B4를 제출하고 난 240일이 경과되는 시점인 파이널 데드라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기 2주 전쯤에 승인이 됐죠. 근데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상황이 지금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된 상태에서는 SEC에서 승인 절차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ETF에 대한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은 불가한 상태로 무기한 연기가 된 시점입니다. 이 부면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날짜로 여겨졌던 건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하고 가장 먼저 데드라인이 돌아오는 10월 18일이었죠. 벌써 이미 지났고요. 이 부면이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18일에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셨던 상태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승인, 이 데드라인이 돌아왔던 라이트코인이나 솔라나 역시 승인이 연기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셧다운이 아직 해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코인과 솔라나가 승인이 먼저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19B4를 제출한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간소화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라이트코인이랑 솔라나가 리플 XRP보다 먼저 되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셧다운이 해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끌고 온 이 시점에 라이트코인과 솔라나의 ETF 소식, 더군다나 헤데라가 먼저 된 상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리플코인 XRP에 현물 ETF 승인되는데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다른 결격 사유가 또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라이트코인과 헤데라가 ETF 상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이죠.
솔라나 역시 확정이 됐습니다. 리플만 안 됐어요. 리플 XRP가 왜 도대체 승인이 불발되고 있나요? 네, 오늘 그 주요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직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미처 못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메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캐너리 펀드의 캐너리 캐피탈 얘기하는 거죠. CEO가 상장 공식화를 했고 SEC의 개입 없이도 뉴욕 증권거래소 NYSE AA 양식 인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SEC의 그 복잡한 승인 절차 S1 서류와 19B4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8A라는 8A라는 이 양식만으로도 현물 ETF 상장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SEC의 승인 절차가 19B4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8A 이 서류만으로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솔라나까지 상장이 확정됐다. 이것은 더는 셧다운 문제로 지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영상에서도 셧다운이 끝나야 SEC에서 리플 XRP의 ETF를 일괄 승인해 줄 것 같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제는 틀리죠. 셧다운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라이트코인, 헤데라, 솔라나가 ETF 상장이 확정된 그런 상태일까요? 네, 그 부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ETF 현황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순수한 현물 ETF고요. 스팟 ETF. 지금 비트코인의 BTC 스팟 ETF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죠. 여기 위에 메뉴바를 보시면 솔라나 그리고 헤데라, 라이트코인 이렇게 상장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셨던 리플 XRP는 없죠. 네, 지금 솔라나, 헤데라, 라이트코인 전부 다 19B4가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의 8A라는 이 양식으로 승인이 완료된 겁니다. 네, 당연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승인이 불발됐고요. 투자자들, 특히 지금 지속적으로 리플 XRP의 현물 ETF만을 기다려왔던 홀더들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고 조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리플코인 XRP만 제외가 됐을까요? 이미 SEC와의 소송이 종료가 완료됐고 법적 리스크 역시 모두 해소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불확실성, 과거 소송 기록과 반복되는 이러한 지연이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연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장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솔라나, 헤데라, 라이트코인 그 당시 때 차트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리플 XRP가 승인이 됐을 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가격 변동이 어떻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리플이 현재 ETF 승인이 불발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면을 확인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업비트 차트만 보시면 지금 하락 세기형 형태에서 수렴을 하고 있다가 지금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수렴을 한 이후에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세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어요. 10월 10일에 있었던 큰 폭의 하락 같은 경우도 김치 프리미엄이 35%나 붙으면서 10월 10일에 힙소 타입으로 떨어졌을 때 하락률을 보시면 27%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떨어진 언저리만큼 그대로 되돌아왔죠. 그러다가 지금 삼각 수렴 상태로 수렴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하단부를 깨고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디까지 낙폭이 과대될 수 있는지 그 부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리플 코인 전망과 함께 XRP의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저 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을 하신 분들께 즉각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리플 XRP의 ETF 신청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 부장의 리플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 코인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조짐이 나오는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이 불장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영상 중에 나오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1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히든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시그널이 포착이 될 때 히든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히든 코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정말 히든 카드로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면은 미리 체크하셔서 함께 신청을 하시면 히든 코인의 시그널이 떴을 때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사항으로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오류 없이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시겠죠. 우리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 역시 참여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체크된 상태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스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플코인의 ETF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데드라인에 대한 스케줄을 보시면 먼저 우리 리플 XRP 같은 경우가 그레이스케일의 2025년 10월 18일, 데드라인이 10월 18일이었죠. 그러면 10월 18일보다 이전 게 어디가 있느냐? 네, 라이트코인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10월 2일에 있었고요. 자산 운용사는 캐나리 캐피탈,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의 10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뚱맞게 헤데라가 지금 승인이 됐죠. 헤데라 같은 경우는 11월 8일, 이 날짜가 데드라인의 첫 번째였는데 리플 XRP가 어떻게 제외가 되고 헤데라가 먼저 됐나? 그 부면도 여러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트코인, 솔라나 이미 지났죠. 리플 XRP는 지났으니까 이번에 같이 되는 게 맞는데 왜 11월 8일인 헤데라가 먼저 됐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 부면은 제가 이 스케줄을 보고서 느낀 건 이 캐나리 캐피탈이 승인이 됐잖아요. 캐나리 캐피탈의 라이트코인과 헤데라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상으로 지금 캐나리 캐피탈의 라이트코인이 10월 2일이었죠.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서 헤데라랑 같이 승인을 해준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8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14일 정도 이전에 2주 전에 먼저 승인을 해준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산 운영사의 신청서에 요건이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는 굳이 데드라인까지 갈 필요가 없이 미리 승인을 해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리 캐피탈의 라이트코인 아직 19B4 데드라인이 지나지도 않는 상태. 하지만 19B4가 필요 없이 8A, 8A라는 이 양식을 통해서 SEC의 직접 승인 없이도 스팟 ETF 상장이 가능한 그런 법적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다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데라의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는 정말 기습 상장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ETF 승인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셧다운이 돼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현물 ETF 상장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 XRP 같은 경우가 왜 아직도 상장이 안 되고 있나요? 이 8A라는 이 양식만 있고 모든 요건에 충족되고 있는 리플 XRP인데 남은 리스크가 또 있는 걸까요? 네, 시장에서는 그 부면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과연 무슨 영문인지 이유가 불분명한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SEC와의 소송 그 부면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과거 8월 9일 2025년 8월 9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의 소송이 SEC가 종료가 됐고 리플은 125 밀리언 1억 2,50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로 종결이 됐었습니다. 네, 리플과 SEC의 전체 사건 일정 판결 그리고 2025년 합의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간결하게 살펴보시면 소송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을 걸었죠. 리플 역시 SEC가 건 소송에 즉시 반박을 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방어를 한 그러한 상태가 있었고 2023년 7월 13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발표를 했고요.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 그 부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리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은 미등록 증권 발행이라는 SEC의 주장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죠. 이러한 근거에 있어서는 리플이 7억 2,890만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이것이 매수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는 리플 XRP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고 도입 확대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노력에 따라서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타인의 노력에 대한 기대 수익, 이 부면을 충족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증권으로 분류됐고 기간 판매에 대한 것은 증권이 맞다. 이런 판결이 나왔던 거죠. 다만 거래소와 같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되는 거래 행위는 증권거래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을 걸므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의 가격은 폭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고요. 하지만 2023년도 토레스 판사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재상장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면 200원대까지 빠졌다가 500원, 400원까지는 올라왔었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부면, 벌금 같은 경우는 SEC가 처음에 20억 불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토레스 판사가 1억 2,500만 불로 벌금을 부과했잖아요. 그 이후에 서로 SEC에도 이 판결에 불복하고 거기에 또 리플 역시 항소를 하면서 이 2024년과 25년까지 항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11월 5일 이후로 이 합의에 대한 부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항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항소 취하에 대한 부면도 공동 발표를 했었죠. 근데 결국엔 토레스 판사한테 기간 판매에 대한 부면 증권이 아니다. SEC와 리플사에서 각자 항소 취하를 하면서 그 부면 역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리플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입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토레스 판사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SEC와 리플 너네들끼리 합의한 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어떠한 부면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판결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었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뒤집으려면 또 항소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리플은 지속적으로 이 법적 리스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그냥 1억 2,500만 불 민사상 벌금을 그냥 납부하기로 했고 기간 판매에 대한 증권성 유무도 그대로 원심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소송이 완전히 종결이 됐던 상태죠. 그럼 찜찜한 부면이 리플이 지금 아직도 그럼 증권이냐? 그 자체로는 아니죠. 법원에서는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될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중요한 것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 리플 XRP의 판매 행위는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됐다. 이거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면, 이 리스크까지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안 된 거죠. 이 부면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현재 리플 XRP 당연히 현물 ETF 승인이 돼야 되는 그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리스크,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리플 XRP를 판매한 경우는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간 판매 금지 명령, SEC의 지속적인 문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네, 리플 XRP 현물 ETF 승인이 되려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승인 절차가 뭐죠? 네, 바로 8A 이 양식 제출이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양식으로도 아직 상장이 불가하다는 거. 라이트코인, 솔라나, 헤데레와는 다르게 기간 판매 금지 명령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기간의 최종 해석이 남아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승인이 미궁 속에 빠진 거죠. 법적인 문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SEC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거래소에서도
이 부면 상장은 일단은 된다 하더라도 SEC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면 거래소에서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기관에서 최종 해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지연되는 이유. 거래소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네, 헤데라, 라이트코인, 솔라나를 다 합친 그 시총보다도 리플 XRP가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S1 서류 그리고 19B4 이 절차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라면 SEC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지금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서야 SEC의 집중적인 검토 후에 승인을 해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럼 도대체 언제 되냐? 만약에 셧다운이 11월 10일 날 해제가 된다고 치면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35일이었는데 역대급 40일 셧다운 상태가 유지되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40일의 기한을 셧다운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자동 연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러면 10월 18일이 원래 데드라인이었죠. 19B4. 그럼 40일이면 11월 10일 기점이라고 하면은 40일 이후는 11월 18일 기준으로 40일이 그대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1월 28일. 최대한 미룰 구실을 찾는다면 이렇게까지도 미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올해 2025년도까지는 되겠지만 셧다운이 빨리 끝날수록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셧다운의 해제가 관건이 되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래소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지금 더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기습상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리플 XRP는 현재 판결 상태로 기관들의 직접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SEC의 최종 해석이 남아있다. 저는 리플 XRP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되는 그 시기, 그 부면이 뉴욕증권거래소 8A 양식에 따를 건지 S1과 19B4 이 승인 절차에 따를 건지 그 부면이 바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엔 승인은 가능하다. 승인은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어떤 부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에 있냐면요. 제가 가격 부면 ETF 승인 확정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사례를 확인시켜드리고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라이트코인이 승인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밀리고 있는 모습. 네, 헤데라 역시 승인 발표와 함께 15%에서 20% 상승은 있었지만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현재 상황. 네,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죠. 깜짝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 오히려 솔라나 같이 시총이 좀 나가는 코인은 ETF 승인 확정에 가격 변동을 크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코인이랑 특히 헤데라가 기습상장으로 인해서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왔던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ETF로 인한 가격 급등 이 부면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올 것인지 그걸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은 오히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격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면 역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리플 XRP의 현물 ETF가 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지 미궁 속에 갇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셨죠. 저 역시 2017년도부터 리플 XRP를 매수해서 현재까지 만 7년이 넘도록 거의 8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홀딩하면서 정말 애증의 리플이다 할 정도로 고생도 많이 했고 더 이상 리플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절머리가 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984원까지 갔었던 리플이었잖아요. 2017년도, 2018년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그로부터 200원, 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산타 랠리로 단 4주 만에 20배 폭등이 나왔거든요. 네, 한 달 만에 20배 폭등. 그만큼 저력이 있는 코인이
리플 코인이고, 그로부터 SEC와의 소송 문제가 계속 족쇄처럼 발목을 잡을 때마다 저점이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매집의 구간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와 같이 7년이 넘은 홀더분들, 또 2021년도 불장에서 올리셔서 본의 아니게 4년 넘게 홀드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 리플 XRP의 현물 ETF가 되면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셨던 분들, 지금 실망스럽기 그지없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홀더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함께 하신다면 보다 발빠르고 명확한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의 통제를 넘어서 은행 없이도 스위프트 없이 전 세계 자금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리플이고, 리플 코인 XRP입니다. 뉴스가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럴 때마다 리플은 폭발을 했죠. 이렇게 실망감이 급습할 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때 항상 크게 움직여 왔습니다. SEC가 얼마나 발목을 붙잡던 결말은 단 하나죠.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이시라면 ETF, 리플 XRP의 현물 ETF는 결국 승인됩니다. 이 부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네, 금융시장은 돈이 있는 곳으로 길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죠. 이미 월가와 글로벌 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현물 ETF는 그 다음 단계일 뿐이죠. 항상 이러한 리스크는 상승 전에 온다. 기회는 조롱과 불신 속에서 자란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위험해 보이는 이 구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기회로 활용을 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리플은 말이 많을 때가 아니라 말이 사라질 때, 조용할 때, 그때 그 침묵 때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셔야 되고, 그때 전략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저는 3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